그렇게 받게 된 서류 검토 컨설팅 진행을 하다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메인 이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컨설턴트님이 참치에 학위 서류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학위 서류라는 게 뭐냐면 프로파일 단계에서는 내가 그냥 나 지금 이 학위가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그 프로파일 기준으로 인비테이션 발부되고 나서 그때 가서 EAPR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내가 이 학위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증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내겠어요? 예를 들어 마스터 디그리가 있다. 그럼 마스터 디그리 학위를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성적표 이런 거 내면 되고 그리고 요즘 영문 그 PDF 파일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내면 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인된 학력 인증 기관을 통해서 나의 한국 학력상은 이러한데 캐나다 시스템 상으로 이 정도 학력에 해당한다라는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라는 리포트를 하나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내 학위상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국에서 뭐 2년제를 해서 디그리를 땄다고 해보겠습니다. 학력 인증 기관을 통해서 캐나다 학력 시스템으로 변환을 했을 때 2년제 나왔지만 풀타임으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2년제 디그리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서티피케이트를 보겠어.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받아온 그 학위들에 대해서 캐나다 방식으로 해석한 결과를 참고해서 그 내용 기점으로 청력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ECA. 검색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나오는 기관이 이제 이 WES라는 기관인데 하게 되면 막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고요. 가면 248불 내야 됩니다. 학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고 뭐 무슨 과였고 뭐 공부했고 뭐 이런 거 막 다 써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학력을 보려고 하면 원하는 거 뻔하죠. 학위랑 성적표 뭐 이런 거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에서 그 해당 서류들을 WS에 다이렉트로 보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evaluation report를 줘요. 그 리포트에 써있는 내용이 IRCC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WS 뭐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하나 또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너무 오래 걸려요. 두세 달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참치는 작년에 했을 때 한 4, 5개월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비테이션 받고 60일 이내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WS에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민용으로 받게 되면 알아서 IRCC에 WS가 다이렉트하게 이제 전송을 해버리거든요. 그 때문에 미리미리 좀 IRCC에 먼저 보내놓으면 그 중간에 추가할 내용이 있지 않다면 다른 서류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더 쓰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치는 이 9월에 다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인비테이션 발부받고 컨설턴트님이 이 리포트에서 이슈를 찾으신 겁니다. 이민관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학위가 뭐가 있는가, 몇 개가 있는가 이거를 특히나 이 서머리 내용에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CRS 510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참치의 학위가 2개라는 거였어요. 2년제 학교에서 Associate Degree 전문학사를 받았고요. 이 학점을 통해서 나중에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배추러 디그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리포트 상에서 첫 번째 장의 서머리를 보게 되면 배추러 디그리 하나만 찍혀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사실 그 WS가 한국 학력을 그 인증하고 해석하는 이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여서 사실은 가타부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WS의 이 평가 리포트가 그렇게 썩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컨설턴트님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서머리에 사실 나와야 되는 내용은 2-year 디플로마 하나 그리고 배추러 디그리 하나 해서 이제 2개가 찍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리포트만 봤을 때는 배추러 디그리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학위가 2개 있다고 이민관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슈를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아니 왜 어쨌든 학위를 다 냈고 크레덴셜 분석한 거에 하나 하고 2개 써있는데 왜 이 서머리가 중요한지 이 밑에 써있는 내용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서머리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 학위가 2개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지 약속했던 51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떠오르는 메인 이슈였어요. 그게 왜 메인 이슈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509점이 컷오프인데 510점 받았잖아요. 1점 차이잖아요. EAPR을 밟는 과정에서 내가 약속했던 이 510점을 만드는데 조건들을 하나라도 입증을 못하게 되면 즉 어느 한 영역에서 점수 누락이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컷오프 점수를 도달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주권 승인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원래 540점이고 이 컷오프가 510이다 그러면 뭐 30점, 20점 떨어져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1점 차이다 보니까 그 어느 것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위 이슈가 지금 부각되는 이유도 똑같아요.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510점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보여드리게 되면 레벨 오브 에듀케이션 고르는 데서 2 or more certificate으로 골랐던 거를 이 리포트 얘기에 따라서 배추러 디그리 하나라고 수정을 하게 되면 510점이었던 점수가 479점이 돼요. 31점?
점수점이 떨어진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 레벨마다 이제 할당되는 점수가 다 있었잖아요. 배출러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파우스나 커먼로어 파트너가 있다. 이게 지금 참치의 경우인데 그러면 112점이지만 2 or more certificate을 갖게 되면 119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7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저희가 31점이나 줄었냐면 CRS 시스템 분석할 때 그 ABCD 해서 쭉 그 요소들을 나눴잖아요. C 요소로 가게 되면 Skill Transferability Factor 가 있었죠. 학력, 영어 점수, 경력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섞어서 한번 점수를 다시 주는 거였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 점수가 이만큼 이상인데 내가 학위도 이만큼 이상이다. 엑스트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깎여버리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학위가 2개 있다는 가정을 하고 보면은 이 에듀케이션 영역에서 맥시멈 50점을 챙길 수 있었어요. 왜냐면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가 CLB 7 이상인데 그러면서 학위 2개 이상을 받은 사람부터는 25점을 추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경력이 1년이 있고 2개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부터는 25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참치도 학위가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5점을 각각 받아서 에듀케이션 영역에서 50을 받았었던 거고 근데 이게 배출러 디그리 하나 학위가 있다라고 바꾸게 되는 순간 25에서 13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이 50점이었는데 26점이 됐으니까 24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감소된 영역이 24 더하기 7이 되니까 31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 팩터에서 7점은 어떻게 영어 점수를 되겠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 C 요소에서 내가 얻은 점수가 있었다. 그러면 내 학력 점수가 깎인 만큼 여기서도 깎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31점 깎이게 되면 지금 컷오프 510인데 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31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근데 문제는 서류 접수 마감되는 한 달 안에 이 오류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해주신 어드바이스는 일단은 WS에 연락을 해서 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걸 리퀘스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거를 웹폼으로 문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서머리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온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냈어요. 이제 그랬더니 2주 걸려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서머리는 H level of study의 가장 높은 학력사항을 기재를 하는 거다. 서머리에 에러가 없다고 확인했으니까 체인지는 없을 거다. 이민관이 우리 자료를 보고 참고만 하는 거지. 우리 기관이 IRCC랑 뭔가 바인딩이 돼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컨설턴트님한테 여쭤보니까 실제 다른 분 사례를 얘기하면서 똑같이 2년제를 나오고 4년제를 편입해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분은 심지어 전공도 두 학교에서 같은 걸 해서 학위를 2개를 인정을 받았는데 참치가 못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each 레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고 하면 디플로마와 배출러를 각각의 다른 레벨 오브 스터디에서 각각 졸업을 했는데 왜 배출러 레벨에 대해서만 서머리에 언급이 돼 있냐. 별도의 낮은 세퍼레이트 레벨인 디플로마 레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냐라고 조금 더 이걸 디테일하게 요청을 다시 해보라 어드바이스를 주셨어요. 이거를 상세하게 다시 풀어서 썼어요. 다시 재평가를 하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 내용이다 라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결국엔 저희가 영주권 접수를 하던 17일까지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위가 2개라고 업데이트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사유서를 써서 일단은 제출은 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그냥 초조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복수 전공에 대한 서머리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WS로 통해서 복수 전공 인정을 받고 학위가 2개 있다는 조건으로 CRS 점수를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분은 한 학교에서 복수 전공 받은 걸로는 배추어 디그리 하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서 결국 점수를 못 받았다 이런 글도 있고 사실 참치도 2번째 다녔던 4년제 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했어요. 물론 학부가 같은 학부였지만 엄연히 다른 과였기 때문에 전공을 2개를 한 건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학위로 따지면 3개가 있는 거예요. 참치는 4년제 학위 2개 그리고 2년제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또 웃긴 게 저는 이제 복수 전공을 했어요. 또 2개가 많이 다른 과예요. 근데 저는 대신에 4년제를 6년을 다녔거든요. 저는 또 리포트에 2 bachelor degree로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학위가 하나 더 있어서 이 리포트에 2개가 찍히든 1개 이건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복수 전공을 했지만 학위 2개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또 이걸 받은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뭘 더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같은 학교에서 다른 과 2개를 전공을 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머리에 이렇게 2개로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다 따로 있다는 건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복수 전공을 한 게 이렇게 에퀴벌런스에서 넘버링을 2개로 해서 나오는 거였다고 하면 동일하게 4년제에서 복수 전공을 한 참치도 에퀴벌런스가 1, 2, 3 해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 리포트가 웃긴 게 제가 볼 때 부주의로 인한 누락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게 그 학위증에 전공이 2개가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크립트에도 디파트먼트가 2개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전공을 써준 게 아니라
복수 전공하는 과만 써준 거예요. 본 전공 크레덴셜을 안 적어주고 복수 전공 크레덴셜만 올려놓은 다음에 서머리도 틀리게 준 상황인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둘 것도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는 거면 이게 어떻게 공인기관으로서 인증을 하는 절차라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WS에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못 받게 되면 컨설턴트님은 그러면 아예 다른 기관으로 어세스먼트를 받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이번 텀에 EAPR을 그냥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평가를 다시 해줘라고 해서 두 번째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 참치가 사실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 복수 전공한 그 과 두 개가 이 리포트에 반영이 다 안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 복수 전공 내용을 계속 언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복수 전공 어차피 학회 두 개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제 걸 보니까 저는 2 배출러 디그리 4년제가 나왔으니까 혹시 그냥 4년제 대학에서 복수 전공한 걸로 두 개를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최소 3개면은 복수 전공한 내용으로 학위 2개를 인정받으나 아니면 디플로마랑 배출러 하나만 인정을 받으나 어쨌든 2개로만 들어가면 저희는 점수를 잃지 않는 거여서 4년제 내용에서 누락된 내용도 언급을 다시 했어요. 그 부분은 사실 틀리게 한 게 맞잖아요. 그 누락을 해서 아예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학위는 사실 3개야. 서머리는 디플로마 하나, 배출러 디그리 하나 아니면 디플로마 하나, 배출러 디그리 2개 최소 2개, 최대 3개까지가 돼야 된다라는 진짜 최종 리퀘스트를 다시 보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 리포트는 이미 다 살펴봤고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얘기한 그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업그레이드를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는 말 그대로 내가 이 리포트에 내 학력을 추가할 내용이 있어. 이럴 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마스터 디그리가 이번에 끝났다. 마스터 디그리를 추가하고 싶으니까 마스터 디그리를 넣어줘라고 하면서 150불 내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애진작에 몇 년 전에 다 끝난 학력사항이에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도 없고 다시 뭘 추가할 학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 모든 내용이 다 본인들 서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들이 서류를 잘 들여다보면 그 디파트먼트가 2개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 읽은 것 같더라고요. 안 읽고 너 그러면 과를 하나 더 전공했다고? 그럼 나한테 학위 하나 더 있는 내용을 입증할 서류 나한테 보내. 그리고 그거는 업그레이드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 이건 거거든요. 근데 이 참치는 이 이메일을 자기가 받고 전화를 다시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참치는 그냥 이해하기로는 뭐야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150불을. 업그레이드 할 내용인데 뭘 업그레이드를 해? 이러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넌 지금 업그레이드 필요한 거 아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낸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캔슬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캔슬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캔슬도 그 웹폼을 통해서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서 네가 말한 리퀘스트를 다시 또 보내라는 거. 물론 웹폼으로 다시 써서 보냈어요. 업그레이드 할 내용이 없다. 너네가 다 서류를 가지고 있다. 난 더 낼 서류도 없다. 그렇게 보내놓고 있다가 선치가 좀 빨리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업그레이드 얘기를 다시 하니까 업그레이드 캔슬을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 커스텀 서비스에서. 그래서 아니 내가 전화하는 사람이랑 참치가 전화하는 사람이 왜 자꾸 말을 다르게 하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제가 리이밸루에이션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참치가 보낸 서류에 누락시킨 학력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시 추가할 테니까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걸로 알아다는 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게 업그레이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자꾸 제가 전화를 하면 자꾸 그렇게 응대를 하는 거였던 거예요. 정말 이게 소통의 오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웹폼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전화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없으니까 거기는 다 글로 적혀있는 걸 똑바로 안 읽는 거고 서류에 나와 있는 거를 부주의하게 보는 거고 자기들이 결론 낼 때는 누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게 전화를 하면서 나오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웹폼으로 문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또 보냈어요. 처음에는 kindly request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재평가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당신들이 틀렸으니까 고쳐라 라는 내용으로 보냈어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막 이 GR을 할 때 그냥 결론을 냈어요. 그냥 다른 데서 받자. WS랑은 그냥 얘기가 안 되는 이거 저거 다 기다리잖아요. 그럼 새 기관에서 받는 게 낫겠다 이러고. 그래서 저희가 BCIT에서 또 International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를 해줘요. ICES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신청을 해놓고 600 몇 불인가 내놓고 지금은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오는 거를. 참치 욕을 조금 하자면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이 리포트를 받았을 때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리포트에 서머리 칸에 배출러 디그리 하나만 찍혀있는 게 난 좀 이상하다고. 영어 공부 조금만 더 해서 점수를 조금 더 올려오는 게 어떻냐. 왜냐면 지금 너무 막 간당간당한 점수 있으니까 학위 100% 2개지. 내가 학교를 2개를 다 다녔는데 진짜 나를 믿어.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또 하기 싫으니까 영어 시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알겠다.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결국 이게 터진 거지. 그때 얘기했을 때라도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영어 공부해서 뭐 올려놓던지 뭐라도 했으면 그 배출러 디그리가 나와서 점수를 깎아 먹더라도 다른 데 만회해볼 점수라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기회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시점에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
있으면 아이어츠 기준으로 오버롤 1은 올려야 됐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점수 계산을 미리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면 안 돼요. 네, 모든 것이. 인생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딱 저스트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약간 넉넉해야지 여지가 있는 것이지 어떤 푸닥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부부 클리닉 같았어요. 이게 모든 상황이. 아무튼 그래서 WS는 제너럴하게 너무 쓰여서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푸닥거리가 시작되는 순간 무조건 그냥 계속 시간이 낭비되는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싸워서 받을 수 있는 결과였다고 하면 싸웠겠죠.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잖아요. 미리 해놓으면 싸우더라도 미리 싸우고 문제제기를 해도 미리 문제제기를 하고 결론도 미리 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방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정말 분명한 교훈은 시간을 갖고 플랜 B, C, D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서 부부 클리닉 가는 그런 상황들 안 만들어지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프로파일 작성부터 EAPR까지 가는 요령과 팁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데 스트레스 좀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작성부터 해서 EAPR 작성하는 거, 서류 제출하는 팁 한 3-4편 정도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팁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